안녕하세요. 크리스티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학원을 하다 보면 누구나 우리 작품들을 아주 멋지게 전시하고 싶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막상 전시회를 열려면 장소는 어디로 할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들까 미리 겁을 먹고 막막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저도 사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전시 경험을 함께 나눠드릴게요. 우선 카페, 공실상가, 그리고 100평의 정식 아트홀에서 느낀 여러 장단점과 정보가 있고요. 또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학생들의 뭉클한 성장 스토리까지 전부 들려드릴게요. 물론 저만의 경험이라 견해 차이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사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어요. 지역 카페나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전시를 하려다 학원 근처에 라브리체라고 하는 수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예쁜 경관에 비해 가끔 활성화가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곳 공방들과 함께 전시를 경험 팝업 스토어로 시작을 했죠. 게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그 효과를 기대했는데 막상 전시를 해보니 또 몇 가지 면은 아쉽더라고요. 우선 홍보를 위해 1층을 노렸는데 영업 중인 카페는 비용이랑 설치 등이 좀 마땅치 않았고 1층에 비어있는 상가를 찾았으나 결국은 2층 공간에서 한 달간 오픈을 했죠. 또 두 번째는 그림 전용 조명이 없다 보니 작품의 매력이 온전히 살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또 2층이어서 홍보를 위한 추가 현수막, 광고판 등 이중 비용이 들어서 다소 엉성하고 아쉬운 갈증이 좀 남았어요. 그럼에도 관람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음엔 꼭 정식 갤러리에서 하자 하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러나 항상 걱정되는 건 역시 비용이었어요. 보통 전시를 열 때 고민하시는 분들은 카페 대여를 먼저 알아보세요. 그래서 보통 카페나 사설 공간을 빌리려면 하루에 5만 원에서 보통 15만 원까지 지출을 하거든요. 또 영업 공간이다 보니 설치하는데 제약과 좀 불편함이 다소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나 지역 도서관도 찾다가 결정한 곳이 바로 김포시 아트홀이었어요. 그 결정적인 키는 비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100평이 넘는 큰 공간에 그림 전용 조명과 또 완벽한 음향기기까지 다 갖춰져 있는데도 비용이 하루에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물론 이 금액도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정도 크기와 시설을 일반 스튜디오로 빌린다면 하루에 몇 배의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전 미리 비쌀 거라 생각해서 엄두도 내지 않다가 막상 대관해 보니 지자체 지원이 들어간 공공 갤러리는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 엄청난 혜택이더라고요. 물론 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정해진 신청 기간이 따로 있고 그 원하는 날짜를 협의하는 과정이 좀 불편하긴 해요. 또 기간에 따라서 경쟁하는 팀이 많아서 신청하는데 탈락할 수도 있고 또 최소 6개월 전에 전시 계획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 대관 신청을 했다가 바로 탈락했습니다. 상반기는 11월이고 하반기는 4월인데 그 신청 기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럼에도 공공 갤러리를 추천하는 이유로 대관 기간이 최소 3일부터 가능해서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목요일부터 한 토요일까지 한 3일 정도 대관을 했고 그 기간이 좀 짧아서 사실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최소 단위인 3일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물론 그 3일에는 저는 설치 기간까지 합쳐서 3일이었습니다. 막상 대관을 신청하고 보니까 또 이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동이 가능한 가벽들이 있어서 공간도 작품수에 맞춰 줄일 수도 있었죠. 자, 이제 작품 설치할 때 쓸 수 있는 진짜 실무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정식 미술관이라고 하면 와이어 레일을 써서 작품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레일을 써서 할까 고민을 했다가 수평 맞추고 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번거롭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전시장 담당자분이 추천해 준 대로 벽에 못을 박고 액자를 설치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 구멍난 자리에 빠대칠을 하고 빼빠진 것만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되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단 전시장 가벽을 배치하거나 또 조명 각도를 조정할 때는 이동식 사다리 작업과 힘쓰는 일이 진짜 많기 때문에 설치하는 날에는 무조건 든든히 밥을 챙겨 먹고 또 함께 해줄 튼튼한 인원을 여러 명 확보해 두셔야 몸이 고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번 행사와 전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중고등학생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단순 기획부터 전시장 구조나 그 조율하는 거, 설치, 또 안내, 그리고 촬영, 그리고 철거 마무리까지 아이들이 직접 해보면서 미술의 사회적 활용과 역량을 직접 배우는 걸 원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날부터 힘들다고 도망을 물론 가고 싶었겠지만 물론 아이들은 주말에도 전시관으로 와서 저 관람객들을 정성껏 안내도 해줬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열심한 이유로 영어, 수학, 학원을 빼먹을 수 있다는 명분과 거기다 근로 장학금을 제시한 것이 크긴 했지만요. 물론 장학금 아니면 알바비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것을 제시한 거는 철거 때였는데 그 철거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서 아이들한테 빨리 집으로 가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사실 제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워서 오늘 너무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주 시간당 알바비도 그냥 확실하게 챙겨줄게 하고 농담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얘네들 진짜 알바비 받으려고 이렇게 끝까지 남았나 보다 하고 아주 귀엽게 생각을 했죠. 근데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니까 제발 좀 가라고 했죠. 결국 한 밤 10시가 다 되어서 거의 정리가 다 끝나니 식당들은 다 문이 닫았고 그래서 결국 근처에 설렁탕 집에만 갔거든요. 뜨끈한 국물을 먹으면서 아주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한 아이가 저한테 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동생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얘들아 오늘 선생님 혼자 하시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그냥 끝까지 남아서 도와드리자라면서요. 이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인데 처음 학원에 왔을 때 집중력도 약하고 또 주의력도 부족해서 미술실에 아주 크고 작은 사고를 참 많이 쳐서 많이 힘들게 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몇 번씩 해야지만 되는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저가 너무 힘들 걸 먼저 생각하고 또 친구들한테 또 다독거리고 이런 청소년으로 성장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설렁탕을 먹으면서 듣는데 설렁탕만큼 마음이 너무 한없이 따뜻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날 아이들하고 먹은 그 설렁탕 맛은 제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을 함께 해온 시간이 진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그동안 있었네요. 물론 마지막에 아이들이 계좌번호를 문자로 아주 빠르게 보내더라고요. 저희 미술학원 전시회는 단순히 그림 실력을 뽐내는 자리만이 아니라 더불어 공간을 조율하는 법도 배우고 사람과 소통하며 또 책임감과 배려를 배우는 가장 완벽한 진짜 미술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를 꿈꾸는 학원 장님들이나 개인분 또는 학생분들 모두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 아니면 학생들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으로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음 2부에서는 전시장을 반짝반짝 빛내준 우리 작은 예술가들의 진짜 작품 이야기랑 생생한 인터뷰를 들고 찾아올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전시 경험담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트와 함께 마음을 두드리는 예술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 댓글로 마음을 보태주세요.